혈관 더 튼튼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지혈증이라면 보리양을 늘리고 콩을 함께 섭취하라. 앞서 질문 주셨던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셨어요, 교수님. 이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리는 고지혈증에 효과가 좋고 또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소화를 잘 시키고 네. 콩과 함께 드시면 훨씬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고지혈증에 있어서 이어서 당뇨병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뇨병이라면 겉보리나 통보리를 볶아서 섭취하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미현미처럼 보리도 껍질 도정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껍질이 살아있는 겉보리인데요. 이 겉보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식혜 만들 때 쓰는 그 엿기름을 만든다거나 네. 볶아서 보리차를 만들 때 정도 쓰는 것이 아유, 되겠고요. 보리가 자꾸 쏟아져요. 네,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 껍질을 벗기면 이게 쌀보리가 되는 건데 사실 예. 껍질 벗길 때 좀 덜 벗기면 좀 약간 시커먼 보리가 되거든요. 요걸 이제 통보리, 쌀보리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실은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검정색으로 보일수록 또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들도 많이 있어서 소장 자체에서 혈당이 그 흡수되는 그 통로를 그물처럼 이렇게 막아주고 있어서 천천히 흡수되게 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동일한 밥 한 그릇을 드신다면 쌀 대신에 일부 이렇게 그 통보리나 쌀보리를 섞어 드신다면 아까 그 현미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당뇨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병이 좀 심하실 경우에는 음식만 가지고 안 되니까요. 당연하죠. 의사분들과 반드시 상의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식습관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교수님, 보리는 그 거친 식감보다는 왜 씹었을 때 미끄덩거리는 거 있잖아요. 맞아. 미끄럼. 이것 때문에 잘 안 먹게 되는데 볶아서 먹으면 괜찮을까요? 네, 보통 그 조금 아까 그 껍질 벗긴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예. 요 네. 벌이 보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돼가지고서 거기가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는데 그거 이렇게 반을 자르면은 할맥이라 그래가지고 쌀처럼 된 것도 할맥. 있고 네. 그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안맥이라고 해서 이제 죽처럼 만들어 먹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볶게 되면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서 식이섬유가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항산화 물질도 증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건강상으로는 그냥 먹는 것보다는 볶아서 추후에 물을 넣어서 요리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보리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 마지막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양을 배가시키려면 궁합식품과 함께 먹어라. 그래서 이 앞에 보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식품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바로 된장 그리고 풋고추가 풋고추. 이 앞에 놓여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보리와 궁합이 좋다고요. 네, 그 보리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다 좋은데 두 가지가 좀 적은데요. 첫 번째가 단백질이고요. 두 번째가 비타민 C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공급은 앞서 말씀드렸죠. 삶은 콩으로 된장을 만들면 소화 흡수율이 90%가 넘는다. 그러니까 된장이 단백질 공급원으로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C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추거든요. 네. 그래서 매운 게 좀 덜한 오이고추 같은 걸 같이 활용하시면 좋고요. 여름에 또 제가 좋아하는 식품 중에 하나가 그 호박잎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참보리밥에 고추 된장 찍어서 올려서 먹는 거. 예. 요게 거의 완벽한 궁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앞서 오이고추 된장무침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먹어보니까 진짜 이거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그 옆에 보면은 아주 진기할 것만 같은 뭔가 푸른 잎사귀가 어. 지금 있습니다. 저는 저거 처음 보는데요. 이 교수님, 저거 뭐예요? 네, 제가 강추하고 싶은 식품은 네. 바로 여기 당귀입니다. 당귀. 당귀. 네, 당귀라고 하면 한약재 중에서 보혈하는 효과가 가장 우수한 대표적인 한약재인데요. 보혈하는 효과 외에도 어혈을 제거하는 효과도 우수하고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목적으로 반드시 첫 번째로 사용되는 약재가 당귀이고요. 각종 여성 질환, 특히 갱년기 여성 질환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반드시 사용되는 것이 당귀입니다. 네. 네, 당귀 뿌리는 네. 그 혈관 질환에 사용되는 뭐 공진단이나 사물탕 같은 이런 처방에 꼭 들어가는 중요한 약재고요. 그렇구나. 당귀 잎, 특히 여기 보이는 1당귀 잎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식용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주로 쌈채소로 많이 활용하고요. 그래서 쌈채소로 드실 때는 그 삼겹살 드실 때 우리가 깻잎, 상추 드시는데 여기에 같이 넣어서 드시면 고기의 삼겹살에 조금 누린내도 잡아줄 수 있고요. 네네. 또 몸도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드실 수 있고요. 또 그 방법 외에도 저는 또 장아찌로 만들어서 1년 내내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정말 좋아집니다. 어우, 그 일년이네. 외에 뭐 부추전 만들 때 부추에다가 당귀잎도 넣고 네. 풋고추도 좀 넣어가지고 드시면 또 당귀의 향도 나면서 몸도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보리를 활용한 요리 또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보리 하면 여름에 특히 꽁보리밥에 열무 이렇게 얹어서 비벼 먹는 거 네. 정말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제가 네. 꽁보리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꽁보리밥. 합니다. 네. 먼저 찰보리를요, 충분히 물에다 불렸어요. 그래서 2컵 한 정도를 몇 시간 정도 불려야 되나요? 한 2시간 이상 불려주시면 이상.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려서 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제가 조금 맛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감자가 감자? 또 보리랑 아주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보리는 어떤 보리가 좋을까요? 보리는 찰보리를 보리. 쓰시면 되는데요. 약간 입에서 거친 느낌보다는 조금 촉촉한 찹쌀처럼 이런 느낌이 있어서 찰보리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물은 한 3컵 정도 부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밥할 때요. 만약에 다시마 있으시면 넣어주시면 진짜 다시마 좋겠죠. 물. 이렇게 해서 네. 해주시고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표고버섯 가루를 좀 넣어줄 신기하다. 거예요. 이거는 왜 넣는 그러면 거예요? 표고버섯 가루를 넣으면요. 보리가 훨씬 더 구수하면서 표고버섯 가루의 향이 나서 네. 밥이 훨씬 촉촉하면서도 맛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표고버섯 가루가 있으시면 네. 밥할 때 한번 해서 보시면 훨씬 맛있는 꽁보리밥을 드실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밥 하시면서 취사 얹어서 밥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해서 보리밥을 준비를 완성된 했어요. 꽁보리밥이 네. 여기에 속에 네, 아유, 감자랑 모락모락 이렇게 준비됐는데 완성됐네요. 네. 밥을 푸실 때요. 그냥 아. 감자 따로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툭툭 해서? 네, 이렇게 해서? 툭툭툭 쳐서 비벼서? 이렇게 해서 밥하고 꽁보리하고 같이 감자를 같이 담아 주시는 거예요. 아우, 구수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하면 감자도 같이 먹으면서 네. 보리밥이 되게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아까 지금 얘기하셨던 이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당귀예요. 아.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싸서 그 자리에서 당귀쌈. 쌈을 네, 싸가지고. 이렇게 싸서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그냥 보리만 드셔서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당귀 잎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뺀 다음에 이렇게 장아찌를 담글 수가 있어요. 아. 장아찌도 하나 네, 먹어볼까요? 장아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간장액을 끓여서 한 김 식힌 다음에 네. 이렇게 담궈서 한 며칠 발효시키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번 네. 드셔보시겠어요? 이렇게 네. 당귀 장아찌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당귀 장아찌 간장에 있어서 여름에 반찬 장아찌 왜 없을 이렇게 때 달콤해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해서 네. 보리밥에 새콤달콤 구수하다. 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아유, 많이들 그리고 저 시골에서 딱 그 맛이에요. 외갓집 놀러 갔을 때 맞아. 가마솥에다 보리밥 해갖고 막 된장에다 비벼 먹는 네. 할머니가 해주시는 그런 맛입니다. 그다음에 네. 또 이렇게 보리밥에도 잘 어울리는 게요. 오늘 저는 콩, 여름에 많이 나오는 이 모든 콩 있잖아요. 네. 이 네. 모든 콩을 이용해서 한번 카레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 모든 콩 여러 가지. 오늘 이렇게 네. 강낭콩, 호랑이콩, 그다음에 검은콩, 완두콩 이렇게 네.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다진 쇠고기하고 양파, 그리고 여름 채소인 가지를 이렇게 가지를 썰어서요. 넣고? 네, 먼저 팬에다가 네. 양파하고 고기를 볶은 다음에 물을 넣고요. 네. 그리고 콩하고 가지를 넣은 다음에 이 고형 카레 또는 가루로 되어져 있는 분말 카레를 넣어주셔도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먼저 그렇게 해서 완성된 카레가 네, 요 제가 옆에 있는데 여기 한번 가볼게요. 한번 아유, 먼저 맛있겠다. 이렇게 끓여놨거든요. 네. 고기랑 콩이랑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보리밥 아까 감자랑 섞어놨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드시면 아. 네. 보통 집에서 드실 때는 여러 가지 채소랑 고기 넣어서 카레 만드셨을 텐데 네. 이 보리밥의 카레도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한번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거 이렇게 가득 해놓으면 한 들었어요. 3일 먹어요. 네. 이게 갱년기에도 좋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다니까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예. 고소하고 구수하면서 맛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이들에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양 간식으로. 콩을 넣어서 또 더 좋은 것 네. 같고. 네. 카레는 정말 특이하네요. 예.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름철 건강 지킴이 곡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